자, 불륜 폭로녀 A씨가 황정민 씨에게 나도 야설을 써달라고 하는 최애는 처음이다. 합의 구걸하는 합의 구걸로로 만들지 마라. 경로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박하고 또 반박에 반박을 하고 불륜 같은데 불륜이 아니었네. 저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A씨는 누구를 합의 구걸로로 만드는 거냐? 나는 일관되게 25년도부터 비공개, 무금전, 대면 협의 한 번은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도 나는 그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 대면을 미쳤다고 하느냐? 절대로 필요 없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든 주차장 뭐라고 우기든 무슨 말일까요? 주차장 뭐라고 우기든 자, 어쨌건 뭐가 됐건 야설 요청 전말이 바뀌는 건 없다. 그 여자에게 주차장 앞에서 번호를 따고 다음날 아침부터 주구장창 전화를 하고 단둘이 만나 이야기할 룸 술집을 수배하라고 하고 숙박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 관계에 대한 걸 제안한 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이 더 이상해진다 라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내가 뭘 보러 갔느냐? 교섭, 무대 인사 말고 관계 있었느냐? 맥베스는 이미 관계 기간 중에 주차장에서 네가 보자고 이야기하여 축하 꽃다발을 주러 간 거다. 별 사소한 거짓말을 다 보탠다. 반박이 쌓여 있는데 나중으로 미루고 나도 중요한 것부터 풀겠다. 황정민 아들 이야기도 할 말이 많다. 굳이 지금 와서 더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몰래 아들 공연을 찾아갔다고 하느냐. 그 연극 내가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오라고 했으니 간 거다. 몰래 간 사람이 방명록은 왜 쓰겠느냐. 몰래 갔다면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 황정민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 이후로 24년도에도 둘이 아들 이야기를 나눴다. 황정민은 사과한 적 없으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 자체를 꺼낸 적도 없다. 둘이 너무 격앙되어 있던 점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그날 일은 좋게 마무리하였다. 황정민을 향해 야, 팬사랑이 처음이면 나도 남자의 힘 써준다. 야설 좀 써달라. 최애는 처음이다. 경솔할 수는 있다. 근데 2년 동안 너무 장기적으로 꾸준히 경솔했었다. 이건 일시적 일탈이 아니지 않냐? 날선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황정민이 잘못 걸린 것 같다. 어우, 시끄럽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황정민을 까달라는 거냐? 인생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너가 싫다고 하지 않냐?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 여자가 원한 결말은 결국 이거다. 유명인을 상대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다 망쳐버리겠다. 많은 분들이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심리적 상태에 불안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황정민, A씨가 놓은 덫에 걸렸나? 발신 무려 62건. 알고 보니 제발 그만 연락해라. 무려 62건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총 70차례 약 1년간 통화를 했고 그 중에 62차례 그러니까는 한 10대 번을 빼고는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를 했다며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 내용을 보면 그만하라,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을 황정민 씨가 반복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황정민 씨를 응원하던 분들도 초반에는 여성의 의견에 휘둘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다가 디스패치 전문을 다 읽어보니 내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 말이 안 통한다. 대화하는 내내 황정민이 애원을 하더라.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불쌍하다. 황정민이 잘한 건 없지만 이 여자가 확실히 이상한 것 같다. 글로만 읽어봐도 정신 나갈 것 같다. 금융치료밖에 답이 없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폭로자 A씨, 황정민은 숙박도 제안했다 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이 황정민 씨를 가지고 본인에게 숙박을 제안했다, 룸 술집을 수배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본인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녹취 내용,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어요.
황정민은 다 알고 있다라고 알면서 저렇게 모른 척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이후로도 24년도에도 만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일방 스토킹이라고 뭐라 한다고? 알았으면 시간 그만 끌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걸린 거 답변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A씨가 말하는 소송이 뭡니까? 자신이 제공한 시나리오 집필, 디자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은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치료가 시급하다. 황정민이 생각보다 돌부처다. 저 여자의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다. 황정민 씨처럼 증거를 대라. 썰을 풀지 말고. 메시지 내역 편집본이 아닌 원본인 것 같더라. 합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라. 혼자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만 분노했으면 좋겠다. 황정민이 앞으로 팬 서비스 할 때 간단한 멘트는 하되 팬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걸 금지시켜야 할 것 같다. 본인 입장에선 팬한테 친근한 척 다가갔다가 긁어부스럼이 된 케이스인 것 같다. 연기자라는 그냥 50대 아저씨인 황정민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본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일까요? 이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다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보이시죠? 이래놓고 상대방을 무슨 일방 스토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일방 피해자라고 언플만 해봐라. 합의 구걸하러 급박하게 찾아왔다가 사람이 신의로 믿고 자료를 주니 빼갈 것만 빼가고 영화 개봉까지 시간 끌다가 통수치고 또다시 합의를 철회하고 또 시도하러 온 건 뭐라고 설명하나 지켜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여성분이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을 합니다. 연극 소품 구하는 것도 도와준 것도 얘기하고 그 연극 내가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오라고 했으니 간 거고 그래서 갔다라는 사실도 황정민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얘가 루마니아에서 돌아와서 나를 만나 사업 얘기를 하자 했고 그때 좋은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 아들한테 말하고 당당히 보러 갔던 거다. 그럼에도 황정민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 DM은 아들이 공개하셔야 할 것 같고 캡처는 당연히 안 했다. 그 당시 그 아들과 그런 공연 관련 이야기하는 걸 왜 캡처하면 상대한테 알림이 가는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 DM을 나눴던 계정도 없어진 지 오래이다. 그 이후로도 나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요. 황정민 씨가 자신과 통화할 때 더 이상 당신이랑 통화를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나도 전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두 손 밀게요. 제발 좀. 이라고 말했었던 디스패치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다 올릴 건데 25년 2월 19일에 통화 중 황정민이 저렇게 말을 한 건 맞지만 그래서 2월 20일, 2월 2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들으시면 된다. 상대방이 열 몇 통하여 그만하자고 60 몇 통을 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통화가 다 그만하자라는 얘기인 것이냐? 내가 5월 4일, 5월 14일에 폭발을 한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그 이후로도 황정민 씨와 통화를 했었던 이런 내역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세상사와 걱정 없는 상대방. 그리고 또 보이죠? 통화 중 오해와 주말 인사 1분, 연인 간의 오해와 소통을 위한 대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2분 25초. 그리고 여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주말인지 확인했지만 주말이 아니었다. 전화 중에 했던 말과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오해와 잘못된 생각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여보세요. 아이 목소리 왜 그래? 지금 일하고 있다. 아무튼 너를 어쩌면 그랬던 것들을 내가 그 호도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뭐가요? 네가 했던 얘기를 네 마음을 내가 호도한다라는 말이 맞아 단어가? 아이 뭐 아무튼 에휴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뭔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너무 잘못 생각을 한 거지. 오바. 어쨌든 알았어. 말하기도 창피한데 아무튼 그런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제발 전화하지 말아달라. 내가 빌게요 라고 말을 했던
2월 19일 날 통화 이후에도 황정민 씨가 먼저 3월 11일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2월 22일에도 통화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내가 네 마음을 호도한다. 하여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토리에 올라온 걸 보면 이 여성이 황정민 불륜 맞다. 폭로자 스토킹 맞다. 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사생활 논란을 딱 캡처해서 올린 다음에 77통의 녹취 다 올리면 되지. 합의는 황정민이 먼저 하러 찾아왔지. 우리가 거절한 게 먼저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진위 여부는 상대방에 문의하세요. 그쪽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조작, 허위 사실, 사실무근이라고 쳤겠지. 한 번도 허위라고 말을 못하는데 왜 자꾸 허위글, 허위폭로라고 기사마다 헤드라인 까는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고소할 때 동원한 허위는 싹 업로드 가능하고, 그리고 황정민이 애초에 악의적으로 선별해서 정황상 싹 뒤집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나는 통으로 녹취 10시간을 다 올리겠느냐. 기자분들 DM 주시면 저 못 봅니다.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허위사실로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황정민 씨 소속사 측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 말들에 대해 A씨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다라고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가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나눴었다. 그거 77개의 녹취 다 올리면 그만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 사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 사태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이제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가 맞다 안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여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녹취, 제가 볼 땐 황정민 씨가 떳떳하다면 다 오픈하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 말고는 이거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행인 건 많은 여론은 황정민 씨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디스패치의 녹취록 공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저 여성분이 정말 억울하다면 제가 볼 땐 77개 통화 녹취록을 다 까진 못해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오픈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상 황정민 씨를 응원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사태가 양립하기보단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또 말을 합니다. A씨는 최근 8월 4일 합의 요청이 불발이 되자 다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라고 디스패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빌미로 내세운 조건은 맨 아래 41번에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모 언론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를 했다. 그 중에서 황정민이 먼저 발신한 게 62차례다. 이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디스패치는 통화 녹취록 62건, 무려 16만 3,439자를 전수조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고 해요. 통화의 시작은 황정민 씨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황정민 씨가 A씨에게 했던 말을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쭉 살펴보면 그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카톡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기 싫다, 만나지 말자, 인연 끊자,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다, 모든 걸 차단하겠다,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들이라는 거죠.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를 건 이유는 분명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야, 부탁인데 그렇게 밤늦게 막 마음대로 톡하지 마. 그러자 A씨가 제가 속상해서 저도 술 먹고 오빠한테 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아니 속상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밤늦게 톡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 라고 하자 죄송하다고 A씨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지금 애기 재울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밤에 톡 보내지 말라며 전화를 거는 시기 A씨가 밤에 카톡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오빠는 항상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가족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무슨 오빠 가족 못 만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저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제가 뭐 1시간, 2시간 만나서 붙잡을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가 뭐라고 하면 애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있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황정민 씨가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계속 그런 얘기를 불필요한데 꺼내시냐고요 라고 하자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봐야 되니까 애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너한테 사실을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야 너랑 나랑 무슨 관계인데 라고 하니까 A씨가 왜 계속 무슨 관계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정민 씨는 참지 못하고 난 더 이상 너랑 통화를 못할 것 같아 카톡하지 마 부탁인데 네가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난 완전히 더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황정민 씨는 여기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립니다. 우리 아무 관계 아니다.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무려 24차례나 통화하지 마. 톡하지 마. 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내가 너랑 그렇게 막 카톡을 나눠야 되고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잖니. 나는 솔직히 당분간 너랑 카톡을 안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네 카톡에 그 대문 안 볼 테니까 너랑 연락 방식이랑 만나자는 말이 그냥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마. 너랑 지금은 통화하기도 싫고 좀 진정이 되면 내가 전화하던지 아니면 전화 달라고 문자를 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할게.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돼서 너한테 막 할까봐 그런 거니까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럼 당연히 연락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내 성격은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속으로 삭히지. 그러니까 빵 터지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면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 말자. 그냥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 너도 시간을 좀 가지고 나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 여성이 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장난해? 그게 가게에서 가능해? 가게에서 안 만나면 되니까요. 그럼 어디서 만나게? 뭐 아무데나 빌려서 만나면 되죠. 미쳤니? 미쳐버렸구나 라고 황정민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안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자 원래 제 조건은 술이었어요. 아 그러면 못 만납니다. 술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의도로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여성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밀폐된 공간을 강조합니다. 저는 카페에서는 못 만나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둘만 있는 공간?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사무실도 괜찮죠? 오빠 사무실이요? 거긴 싫어요. 우리 사무실도 안 된다. 카페도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봅니까? 그냥 렌탈 공간 같은 데가 있어요. 스튜디오 같은 곳. 그럼 몇 시간을 원하십니까? 2-3시간? 너무 짧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두 사람은 만났고 황정민 씨의 잘못은 사생팬에게 호의를 베푼 죄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번호를 달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니네가 맨날 따라다니니까 내가 고마워서 술 한잔 사줄게 한 건데 그날 친구는 안 나오고 너만 나온 거잖아. 내가 같이 일 한번 해볼래? 그래 말 실수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일 없던 걸로 하자며 말도 안 되게 그랬어. 너는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일을 진행했니? 일을 진행하든 말든 그거랑은 제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이러이러해서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내 성격이 진짜 고치고 싶은데 내가 진짜로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만약에 진짜 일이 진행된다면 너한테 꼭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서 나중에 다음에 라는 약속이 부메랑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얼굴 보고 끝내는 게 쉽지가 않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질질질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A씨의 정체가 홈페이지 마스터 혼마였다라고 하고 NCT라고 하는 아이돌 그랩에 이 비공개 스케줄 사진을 올렸었던 그런 사생팬으로 의심되는 활동의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활동명까지 나왔던 거죠. 샤이니의 키와 태민, NCT 자니의 혼마, 홈페이지 마스터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황정민 씨로 갈아탄 거죠.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팬 사랑이었다고 해요.
퇴근하고 있던 황정민 씨를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사생팬들, 특히 아이돌 사생팬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온갖 곳을 쫓아다니면서 이 연예인들을 괴롭히기 일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생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굉장히 고마워했었던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이돌 혼마 출신 맞다. 근데 별 의미 없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합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했다? 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황정민 소속사 실장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 25년도부터 비공개, 무금전 대면 협의를 요청했다. 편의상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러 사안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연락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일을 방지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면 협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달한 내용으로 바뀐 적이 없다. 분쟁 과정에서 나는 항상 합의에 열려있는 입장이었고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왔다. 폭로 목적에 대해서도 황정민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황정민 측이 약 1년 뒤 올해 7월 자신을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선 연락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직접 찾아왔더라. 합의를 제안하기에 앞서 어떤 기자들과 접촉했는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고 자료를 전달한 뒤에는 별다른 답변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묵살당하다가 영화 호프 개봉을 5일 앞두고 급하게